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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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상클 보이즈. 네, 첫 번째 도시락부터 열어볼까요? 바로 보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뒤져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할 수 있었는데 뭘 할 수 있었냐면 이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여가부가 어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4명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 사실 오래됐습니다. 그 법원이 내라, 줘라라고 판결을 해도 나 못 준다 이렇게 발뺌하면 사실상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는데 뭐 이런 제재도 이제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7월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요즘 요청 대상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재 조치 시행 후 채무액을 모두 지급한 사례가 14건입니다. 지난달에는 1억여 원을 한 번에 지급해서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가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억 넘게 빌렸는데 준 게 모두 지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재 조치를 받은 게 모두 480여 명입니다. 모두 지급한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는 셈인데 네. 이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현행 제재 조치는 감치 판결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오랜 법정 싸움을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양육비 안 주는 뭐 그 아빠들을 네. 뭐 이렇게 공개하는 네, 방금 화면에 뭐 나간 그런 그 사이트도 사이트였죠. 있었잖아요. 그거 네. 아직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없어졌었죠. 왜 아. 그러냐면 이 법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겠다 밝혔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에도 돈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했었는데요. 이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활동을 이어가다가 법안 시행 이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미지급자의 얼굴과 사진은 이제 공개가 되지 않거든요. 신상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육비가 아이들한테 주는 용돈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아이 키우는데 꼭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돈이잖아요. 이건 꼭 줘야죠. 맞죠.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고양이 도시락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기사님의 촉. 오. 이게 촉이 좋은 택시기사 덕분에 일어난 일인데요.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네, 지난달 31일 밤입니다. 충북 청주 한 길거리에서 이 남성 한 명이 택시에 탔는데 큰 소리로 통화를 하던 승객의 이야기를 듣던 택시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택시 아니야, 아예. 너 금주했어. 금주고 쬐다고. 안 잡히던데, 나 지금 3일째인데? 그러니까 금을 들고 튀었다, 절도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놀라운데 저 택시기사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밤에. 여기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요즘은 문자로도 112에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2에 살려달라라는 메시지를 3차례나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이 남성 데리고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택시 안에서 뭐 폭행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자로 이렇게 하다니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 문자 신고는 뭐 이제 저희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문자랑 똑같은 거긴 한데요. 네네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체포가 아니에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같이 가주십시오. 임의동행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의동행이란 건 사실 내가 가기 싫다. 난 집에 가겠다라고 하면 그 말입니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은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뭐 휴대폰 충전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고요. 그 사이에 이 남성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사흘 전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등 35돈 정도, 시가로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휴. 이걸 훔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야, 대박이다.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님이 토스 올려주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스파이크를 딱 때려서 맞아요. 딱 잡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제대로 잡았죠. 네. 공범 중에 2명은 이미 붙잡힌 상황이었고 이 남성은 도주 중, 아까도 뭐 3일 동안 안 잡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도주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요. 이 택시기사, 이 기지를 발휘한 택시기사에게는 신고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뒤에서 좌석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 하더라도 좀 맞아.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문자까지 보내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나라면 했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게임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런데 일단은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멋있습니다. 네, 속이 좋습니다. 네. 역시 축하드리고요. 역시 뭐 표창장으로 부족하면 저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다음 도시락도 바로 보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뒤집어 보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네, 범죄 소굴인데요. 이게 어제 JTBC 뉴스룸에서 이상엽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후배 기자인데 요즘 컴퓨터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컴퓨터를 하면서 통화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이곳에서 이 불법 촬영물의 온상이었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물이요? 네, 불법 촬영물. 생각하시는 그 불법 촬영물이 맞는데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취재진이 무작위로 서울과 수도권의 전화방을 찾았는데요. 이 컴퓨터 안에서 수상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나오는 저게 불법 촬영물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불법 촬영물, 촬영을 한 장소도 다양했는데요. 이 한 컴퓨터에서만 2,000여 개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데. 상당히 많죠. 이 취재진이 찾은 7곳의 전화방에서 모두 이런 영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안 되죠. 이 범죄가 될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다 보니까 저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가면 돼요. 헐. 그러니까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유포됐을 가능성도 큰 상황이고요. 아이고. 이 매달 한두 번씩 새로운 불법 촬영물들을 업데이트, 공급받는다고 하는데 이 점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하니라는 게 있어요. 이런 업장이 없으면 성범죄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데서도 다 벌던 것. 특히 보통 태도가 되긴 하는 태도인데 자기가 딱 이렇게 호감 받거나 그런 거만 하시겠죠. 근데 저렇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믿기지가 않는데 경찰 단속은 없나요? 일단 정기적으로 단속은 하지만 실제 불법 촬영물을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취재진이 찾은 저 전화방도 2년 전에 단속을 받아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혐의는 음란물을 상영하는 풍속법 위반이었다고 합니다. 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는 적용이 안 된 셈인데요. 이 최근 경찰 단속을 받았다는 한 전화방에서도 불법 촬영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재진이 경찰 단속을 했던 곳을 바로 찾아갔는데 거기에 그대로 그대로 불법 있었어요. 촬영물이 아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와, 뭔가 좀 빈틈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보도를 한 만큼 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업데이트를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유통책 같은 것도 그러네요. 같이 연결고리를 맞습니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좀 근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네 번째 도시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빠밤. 빠밤. 이게 웬 돈이야? 돈. 제 돈이면 좋겠는데 제 돈은 아니고 이삿짐 센터 직원이 세입자의 짐을 옮기다가 현금 따발을 발견했습니다. 오. 근데 이게 무려 2,400만 원이었다 그래요. 현금으로요? 네, 현금으로. 근데 이게 세입자 돈은 아니었대. 이사를 나가는 사람의 돈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다가 그 출처를 모르는 돈이 발견됐다. 네, 5만 원짜리가. 어우, 야, 이거는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라고. 그거 함부로 가져가면 이게 절도가 되니까. 그렇죠. 그건 내 돈이 맞는데. 아니라면 함부로 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 돈다발은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네. 세입자가 자신의 돈이 아니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정직한 분이에요. 네, 이렇게 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 지난 10년 동안 모두 4가구가 거쳐갔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세입자인 60대 여성은 일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았는데 은행 갈 시간이 없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에 보관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입자인 50대 남성은 아버지가 살았던 집이라면서 이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렸는데 그걸 모아놓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다발은 하나, 사람은 둘. 과연 누구 돈일까요? 이 주인은 여성 세입자였습니다. 아. 5만 원권이 띠지로 묶여서 이제 싱크대 밑에 있었는데요. 이 여성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이 나머지 남성 세입자도 자신의 돈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 현금은 주인을 찾아갔고 돈을 받은 세입자는 이삿짐 센터 직원과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일부는 어려운 위해서 쓰겠다면서 기부를 하겠다는 뜻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부까지 잘 신고하고 주인 잘 찾았고 기부까지 훈훈한 와. 마무리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